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주시고 간부 공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호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우리 명세서 설명서군요. 설명서. 우리 은행을 신고 또 터는 비용이 또 별도로 또 들어가네요. 관리 비용이 좀 많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은행나무 때문에 그래요. 은행나무가 우리 평택에 1250주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암구루만 1250주인데 이거 차라리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수중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은행나무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시에 수정갱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제 상임위 얘기를 못 들어서 다 얘기가 됐겠지만은 우리 그리고 방풍벽으로 녹지나 그 띠녹지 부분에 좀 보호가 좀 잘 되는 편이 아니면 그 띠녹지를 하고 나면 2, 3년 안에 다 죽는단 말이죠. 거의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심고 계속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떤 염해 피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저희가 방풍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겨울에 이제 염화칼슘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거와 동해로부터 예방하는 거 두 가지고요. 가지인데. 저희가 사실은 띠녹지를 설치를 하고 이제 매년 죽지는 않지만 저희가 1년 안에는 하자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그 띠녹지를 함으로써 이제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 기술상의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토지에 기술상의 문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띠녹지를 심은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저희가 네. 그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심었는데 일부 구역은 사실은 토질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솔직하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무로 심든지 아니면 지금은 하자로 이제 해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나무 심으시느라고 또 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또 힘드시고 한데 우리 공원과에 보면은 27페이지 우리 문화재 부용산 근린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얼추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문화재 뭐 문제가 좀 있었나요? 네, 현재 일부 성계각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시골 조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보존 가치가 있는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까 혹시? 이게 그런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정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그럼 요청드렸습니다. 사업에는 뭐 24년까지 끝내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네,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으시고. 이건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네, 내년 3월까지 끝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을 땡기는 거네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조사 지역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되는 데는 네, 조사하고 나머지는 또 공사 들어가고. 예,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네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덕동에 고덕면에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이게 토지 매입이 이게 불가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협의로 구두상으로는 LH하고 올 하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6월달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유보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올해 안에 확정이 될 계획이 아니라서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해서 예. 일단은 깎아서 다른 사업비에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 이번에 전액 일단은 삭감 요구를 한 삭감하고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에 하고 그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네. 여기도 역시. 네, 내년에 반영해서 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나무 심는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원 관리하고 녹지 관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게 대부분 보면 구도심에 지금 나무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LH에서 도시개발 한 거 등등 해서 요즘에 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수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물론 수종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나무의 생존율이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좀 그 우려스러운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시.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시민참여 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자체 사업비로 5천을 확보를 했다가 2천을 추경을 넣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시민 정원사라고 해서 올해 3년차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차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전문성을 좀 길러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팔리에 저희가 그 교육 시설을 좀 줬습니다. 시유지에다가 그게 이제 5천만 원이고요. 그분들이 실습을 하고 수료를 하면서 이제 정원을 하나 꾸밀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은 언제 계획에 쓴 거죠? 5천만 원은 작년에 계획 세워서 이미 본 예산에 세워서 실행을 한 거고요. 네.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전년도 본 예산에 계획은 있었지만 그 재원 문제 때문에 반영이 못 됐다가 이번에 이제 수료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20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현재 직업 외에 이거를 참여하시게 된 계기들이 뭐 전문가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양성을 한 거니까.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지금 올해 3기차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공고를 하면 공고 사항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들어오셔서 네네. 그 수료를 한다면 본인들끼리 이제 봉사단을 만들으셔가지고 또 봉사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기, 2기 하셨던 분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하세요? 지금 연계가 되나요? 같이 연계하시고요. 지금 그 평택시청 앞에 시민정원 1호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수별로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앞으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봉사단 꾸미는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3기는 아직까지 기존의 봉사단에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프로그램 자체 내에는 없는데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다 생각이 돼가지고 봉사단까지 연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본 프로그램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됐던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어떤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시민 정원사가 시민정원사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네네. 도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라든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민정원사를 이제 그렇게 양성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기 홍이 좋으니까는 이제 각기 지자체에서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별도로 시에서라든지 이렇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현재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7천을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더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7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안 올리시고 처음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 2기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봉사까지 나갔는데 그거를 분명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하고 5천만 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3기가 하는 데 있어서 좋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완전히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지금 1기, 2기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5천만 원만 세우고 2천만 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본 예산에다 확보를 좀 해주셔요. 추경으로 올라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정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약 한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이거 원래 제가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 도의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자고 그랬던 경험 이 관한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전에. 근데 지금 3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은 지금 3기까지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당초에는 거기서 실습하고 이론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실습 장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저기 1기하고 2기 교육생들 중에 이제 실습도 좀 같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론은 그래도 저기 자주 해주는데 실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이 부분을 산림욕조과에서 업무를 좀 가져와서 좀 추진을 해라 이런 그때 차원으로 제가 든 말한 적은 취지는 그때 그런 거 있어요. 이분들을 배출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묘목도 심어야 되고 꽃나무도 심을 때 같이 와서 봉사하고 또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어느 위치를 주고 조성하라 해봐라 시습해봐라 지금 그런다는 얘기예요? 취지가? 일단은 취지는요. 그 정원사를 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하고 같이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걸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실습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시민 정원사 그 말 그대로 평택시 공원을 가꾼다거나 이럴 때 같이 협력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인력을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는가를 정확히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지 그 부분을 매년 예산을 줘서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정원사를 많이 배출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입니다. 13페이지의 녹색 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다른 과 얘기하려다가 잘못 발언을 했었는데요. 도시숲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항상 늘 발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평택시 권역별로 보셨을 때
가장 녹색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곳은 평택시 저희는 전역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서부이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북부나 서부 다 균등한 녹지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13페이지에 사업 개요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사거리에 위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 광장 시설이나 시민들이 여가활동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부족 뭐 이런 곳에 녹색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평택시는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도 가장 느끼는 게 창문을 열고 달리다 보면 굳이 미세먼지 측정을 하지 않아도 호흡기로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역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호흡기가 탁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서부 지역이 아무리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해도 농촌이 있고 들판이 있고 농업 지역이라고 해도 나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녹색 도시 조성, 도시숲 관련 나무를 심는 운동 이런 사업들이 밀집되는 것이 항상 남부 지역으로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초기에 남부 위주로 집중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서부나 북부 지역에 균등하게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서부 지역은 저희가 도심지가 아니라 그 서해안 녹지벨트라고 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차단 수비라고 해서 이제 그 공단 지역에 포승 어연산 단지나 이런 위주로 지금 현재 4년째 공사를 조성을 하고는 있지만 시민하고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체감상으로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30페이지) 윤리근린공원을 봐주시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최초 결정은 72년도 그리고 17년도부터 사업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본 예산 확보액은 없고 계속 추경으로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지역의 근린공원들은 더디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윤리근린공원에 대한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한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같지도 않은 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쓰레기를 투척하는 곳으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근린공원이지? 라는 것도 있고 정말 귀퉁이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근린공원이었다라고 지적당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 차라리 거기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예산들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정원사 관련된 이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차라리 그런 근린공원을 시민정원으로 가꾸는 곳으로 그렇게 내용이 좀 방향성의 전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지금 쌈지 숲 토지 보상 및 조성 해가지고 나왔는데 쌈지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쌈지숲은 그 짜투리 땅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거를 쌈지숲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금 3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숲 조성 사업의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조성 사업의 홍보를 위한 SNS 홍보, 체험 운영, 생활권 주변 짜투리 공간 쌈지숲 조성 및 벽면 녹화 사업 굉장히 좋은 문구인데요. 이 장소가 평곡리라는 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요. 왜 위치를 평곡리로 하셨는지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마을 사람들 정말 몇몇 세대만 거기가 있는 공간인데 왜 우선순위로 평곡리가 선택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평곡리는 그 마을 해관 앞이고요. 여기 이제 저기 마을을 통과하는 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가 일부는 지목은 돼 있는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이제 나디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해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쉼터로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시민과의 건의 때 들어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공유유산 심의를 걸쳐가지고 요 대상지로 잡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쌈지숲이 몇 개나 있죠? 거의 한 정확한 수치는 저하고 약 한 7, 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지금 시청 뒤에 보면은 경남 아너스빌 앞쪽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시민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거기 이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보면 SS는 홍보 뭐 이런 거 홍보 시민 참여 홍보 이런데 평곡리는 위치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요 위에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북천변에 네. 바람기 숲을 작년 말에 조성을 해놓은 거에 대한 시민들한테는 홍보사항이고요. 네. 그 다음에 평곡리하고 송화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개인 땅으로 돼 있던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조성할 그런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매입을 하시면 이것도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홍보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조성이 되면 똑같이 네,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획 단계가 지나서 자리 잡는 단계라면은 평곡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평택의 인구수가 57만에서 쌈지숲이 7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왜 평곡리라는 외진 노알이 들어가는 그 입구만 외에는 여기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여기 지금 인구도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연립 겸 아파트 작은 아파트 한 2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미흡한 공간에 추경을 이렇게까지 세워서 들어가는 게 토지 매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당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주시고 간부 공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공혜성 평택역 주변 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당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드디어 우리 평택역이 이제 삽을 뜨게 됐어요. 추경이 이제 이제 3억 5천이죠.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되면 삽을 뜨게 됐는데 거기 그 지하 주차장이나 또 여러 이제 작업들이 그 시추 작업은 한번 해보셨어요 혹시? 저희가 기본적인 시추 작업은요, 실시 설계할 때 토지 소송 다시 다 할 겁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지금 800억, 예, 8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810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건데 뭐 충분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 예산 금액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계략적인 주차장하고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건 현재 기본 틀만 잡힌 거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에 대한 건 아직 정확하게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택역은 우리 평택의 관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우리 그 새시장하고 배미하고 뭐 조개터까지 일직선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도시 재생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26년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예, 2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땅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큰 바위라도 또 큰 게 들어있으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걱정인 부분이 좀 크게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도 역시 이번 추경을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역시 80억이라는 이게 숲길 조성 비용만이죠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예. 그게 전선들이 이제 현재 전선들이 널려져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 다 지중으로 이제 하기 위한 한전의 신청은 좀 돼 있고요. 전선을 지중화로 놓고 그 위에는 숲길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m밖에 안 돼요? 예, 전체 700인데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저희 정비단에서 하는 게 400m고요. 300m 정도는 생태 하천과에서 연결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비용은 80억인데 예. 너비가 20m인데 제가 사업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한쪽으로 20m예요? 아니면 양쪽으로 10m씩 하는 겁니다? 전체 폭이 현재 도로 폭이 20m입니다. 그중에 이제 현재 4차로를 운영 중에 있고요. 예, 4차로.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도로 중앙이든 아니면 보도를 갖다 더 넓히든 이런 방법을 해서 숲길을 조성하려고 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 원평동 원평로가 4차선이 예. 양쪽으로 상업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왕 하는 길에 좀 숲길을 좀 토지를 좀 매입해서 넓게 하면 어떻겠냐 들 민원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현재 4차선 내에서 예. 좀 최대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숲길 조성이 되면 원평동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크고요. 예. 큰 사업을 맡으신 만큼 또 시작하시는 거니까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평택역 앞에 이렇게 아케이트 철거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가 설계 용역인가요? 예, 복합문화 광장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좀 세우려고 공모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투명하고 창의적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및 실설계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려는 겁니다. 설계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철거만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일단 철거부터 한 거예요? 아케이드에 된 거는 먼저 철거를 완료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되고 틀이 잡혀야지 그거를 철거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철거만 한 거예요? 현재 그 아케이드 건물이요 상당히 오래된 아니 건물로서 알아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가 거기 그럼 철거해놓고 철거한 장소는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 계획 구상 용역을 2년 전에 했고요. 2년 동안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기본 방향에서 철거를 해서 지하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일단 전체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철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이제 작년에 시민 공론화 이런 걸 통해서 기본 지금 컨셉들은 잡혀 있고 세부 설계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면을 만드는 거예요? 몇 층으로? 현재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집어넣으려고 좀 계획 잡고 그러니까 그 있습니다. 200면이 그냥 단층 1층? 예, 단층 1층입니다. 근데 그 200면이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장 주변으로 해서 합정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JC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주변으로 해서 한 507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이 생깁니다. 추가로. 그래도 하는 김에 이왕이면 주차면 수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지금 그 밑에 진짜 아까 우리 김승효 의원님 말하신 것처럼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건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금 현재 지금 평택 1구에 도시개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쪽하고도 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디다가 한다고요? 지금 성매매 직결지 안에 저희가 주차장이 실제 공용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사용들을 시민들이 많이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민간 개발 사업 제한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역 광장이랑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케이드를 부신 상태에 부시는 거 보고 저는 그 장소를 아직 못 가봤는데 철거하고 난 그 장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요. 저희가 8월까지 이 정원 꽃밭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놓으려고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임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식으로 해서요. 정원식으로요? 예. 9월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글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설계가 다 돼 있어서 철거를 하면 그다음 바로 이어서 뭐 지하 주차장을 판다든지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아케이드 먼저 철거를 하고 거기다 꽃밭을 만들고 설계 용역을 하고 그런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 계획은 평택역 주변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상가 철거 공사를 추진한 거고요. 이제 아케이드 상가 철거를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그 복합문화광장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에 대한 공모를 갖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요. 저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제 생각하고 조금 틀려서 그런데 다 자세하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한번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실 때 이 원평 노을맞이 습길 조성에 관한 것도 역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 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에 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가름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혜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함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뮤재 총무과장입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대신해서요.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이상봉 진위위원장입니다.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송탄 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 하세요. 네, 강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쪽을 잠깐 좀 봐보시죠. 진해천 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1,8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뒤에 산출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예산 삭감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사업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가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3천이에요. 여기 좀 잠깐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말 그대로 그 레일바이크 주변에 쭉 따라서 이제 뭐 녹지도 있고 하단도 있고 그런데요. 그 이번에 그 제초 작업과 그 가을꽃 식재를 위한 어떤 그런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출장소나 읍면동들은 예산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또 이제 뭐 현지에서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또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 처리돼서 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업 예측을 좀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추경 예산을 그 편성할 때는 그 분예산 편성 시에 그 사업 예측에 불가피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이제 불가능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뭐 예비비 등 다른 금액으로도 가능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적적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올해 안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또 전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불가피한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든 삭감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집행부에 대한 그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삭감된 부분이 나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얘기는 출장소에서 내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되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삭감되는 내용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진짜로 아니면 나와서는 안 된다. 본 예산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의 일관성 면이나 아니면 예측성 면에서 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서 제대로 세우다 보면 불가피한 게 아니면 사실 추경이 필요 없는 건데, 예? 뭐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또 그 본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집행부에 대한 그 신뢰성을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삭감되는 그런 그 예산들은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은 그 경로당이 좀 몇 개 정도입니까? 181개입니다. 181개? 예. 고덕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났죠. 예, 고덕 지역에서 한 5개 정도 늘어나고 앞으로도 좀 몇 개 더 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규로 우리가 이제 그 경로당을 개설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품 지원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도 아마 오래된 데들까지 해서 다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그 물품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예.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시화된 지역들, 동지역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덜하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이 경로당을 내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매뉴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개선을 하려면 그 건축 허가가인가요? 거기서 지금 저걸 지원하고 있죠. 그 마을 회관들 짓는 거. 예. 1억 7천까지 1억 7천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마을 회관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시켜서 경로당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처음서부터 그걸 알고 가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부터 설계 자체를 아예 그냥 경로당으로 바꿀 거 생각해서 한층 정도를 노유화 시설을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리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나중에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장애인 시설도 해야 되고 들어갈 때 뭐 들어가는 그 통로 자체도 또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경로당 짓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한층은 노유자 시설 설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노유자 시설로 따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제 쉽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한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질 때는 아마 진입로가 3m 정도 폭만 있으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노유자 시설은 강화가 돼서 4m예요. 근데 시골들 보면 대부분 4m를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m로 마을회관을 내고 나중에 노유자 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4m 도로를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거 그래야만이 앞으로 신규들 들어올 때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뭐 도시화된 데들은 그게 거의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 마을도 보면은 지금 그 경로당들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을이관을 하질 않고 또 전세나 매입을 통해서 직접 뭐 경로당을 갖다가 이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읍면동에서는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주시고 간부 공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 출장소장 신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한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한호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김우경 안중읍장입니다. 오성면 박상범 면장 대신 우지민원팀장입니다.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서름으로 가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하고 네. 의료 시설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항상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게 네. 문화예술에 이제 낙후하고 이제 직접 혜택을 못 본다는 거하고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한 게 제일 크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 큰 병원을 나오려면 평택 시내로 나와야 되는 네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그죠? 예. 그 서부 문예회관에서는 가끔 공연도 있죠? 공연은 저 시에서 주관하는 거 조금 가끔마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가 보죠? 예, 예. 앞으로 그쪽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셔서 많이 유치하시고 네. 또 거기가 공기의 질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공기의 질은 그 평택항이 있어서 좀 네, 나쁘다 네. 그러는데 네,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네, 네. 거기 물류 오면서 그 하고 또 석탄인가 뭐 싸놔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분진이 난다고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도 푸른숲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안중 출장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임기 동안 그런 좀 부족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부 지역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그 신동희 출장 소장님을 위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평택 해양 페스티벌 이거를 보면 떠오르는 게 그 진해 군항제가 좀 떠오릅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 지역은 뭐 기반 시설도 많이 안 돼 있지만 문화나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제도 실제는 많이 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남부나 북부, 팽성 뭐 이런 데들은 시에서 하는 축제도 또 있지만 신문사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평택 해양 페스티벌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거에 또 맞춰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춰줘야 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서부 지역이 문화나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 조건이라든가 또 나름의 여건을 또 갖추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평택호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해군 이함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도 많은데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그 평택 해양 페스티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곡리 쪽에서 공단 쪽에서 이제 해군 이함대 그 사거리를 통해서 해군 이함대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좀 도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경이나 나무 같은 것도 좀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또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실제로 도곡리 공단 내에 있는 이장님들이 많이 그런 걸 또 요구해서 4년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제가 말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질 않았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이 지금 갑자기 지금 이루어져서 아마 그 부분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좀 본 예산에다가 아까 말했지만 예산을 좀 담으셔가지고 내년도 행사 때는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겨울철이 이제 거의 이제 초겨울이라고 그러지만은 11월 12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안에 5월 달 정도에 하는 걸 추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해양 페스티벌도 지금 또 성행을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게 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되지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좀 보충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전에 그 어린이날 행사 때를 보면 남부하고 이제 북부 남부 쪽 같은 경우 시청에서 아마 그때 그 당시 했었는데 그걸 서부 쪽으로 이제 또 끌어오면서 남부 북부 서부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해군 이함대 안에서 했었어요. 그때 행사를. 당초 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출입하는 그 시민들 수를 따져보면 서부가 그 당시 제일 많았었어요. 해군 이함대가 그 안에 그만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 그 해양 그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그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어떤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갖춰서 잘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논의하고 가지고 저 잘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2억 6천만 가지고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예산으로 2억 6천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11월 11일 해군 창설 기념일에 이 행사를 하려고 예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취지도 좋고 좀 특수성도 있어서 이게 한번 하면 계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페스티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페스티벌 위원회 구성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예.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진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해주시면 정말 평택을 위해서도 멋진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도 군복무를 해군 이함대에서 해가지고 나름 이 해양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애착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무래도 진해 군항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행사를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참관도 하고 이제 나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 도시 자체 군항제 때는 도시 자체가 축제의 장입니다. 뭐 군, 민관군 다 협력을 해가지고 모든 관광객분들한테 그런 부담 없이 군 시설도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벚꽃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함대 지역 지리적인 요건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해대교도 보이고 그런 항만 시설도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행사가 아까도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이 아닌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함대 이제 협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안중 출장소 이제 신동희 우리 소장님하고 이제 다른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이제 협조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정구 의원님하고 류정아 의원님께서도 그 계속 오늘 내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서부 지역에 좀 약간 소외된 것들이 많다, 이제 좀 개선돼야 될 게 많다 하는데 이런 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양 페스티벌이 이제 뭐 평택 안중 서부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택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좋은 축제 하나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축농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택시의 그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나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보면 우리 도시습 조성하는 게 이제 띠녹지를 거의 많이 했거든요. 기존 가로수에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철나무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화양지구나 아니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제 신도시 조성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수청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포승의 그 BIX 같은 경우도 그런 수청을 선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포승공단이나 안중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때문에도 혹은 황사 때문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지만 일부 계절에는 송화가루 때문에도 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송진 때문에도 차량 주차를 했을 때 힘든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까마귀 때문에도 전선 밑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근데 일단 가로수 이 선정 기준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송화가루 때문에 피해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송악가로 피해 지역이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민원이 없나요? 지금 저희 그 송악가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가로수보다는 이제 네. 산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수종 선정할 때 가로수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많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시나 도시 외 지역에 가로수 선정할 때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